최근 김명수 사법부가 여러 차례 이상한 판결들을 해가지고 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고, 뭐 공분까지는 아니지만 참 고개가 갸우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곽상도 네. 전 의원 판결도 그렇고 윤미향 판결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지냈고 또 원내대표도 지낸 정진석 의원,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이고, 부친도 정성모 전 내무부 장관이죠. 지금 같으면 행안부 장관이고, 그렇죠, 그분도 과거 민정당에서 뭐 사선 의원까지 했었습니다. 정책위 의장도 했을 때 해가 그 방에 가서 취재도 많이 했고, 저하고는 아주 가깝게 지내신 분인데. 충청도. 예, 충청도죠. 공주입니다. 그런데 이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법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해가지고 6개월에 실형을 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좀 과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판사의 정치적 성향까지도 지금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성향이 어떻던가요? 이 판결을 한 판사가 박병곤 판사, 예. 중앙지법 형사 5단독 판사이네요. 그래서 판사급인데. 원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지난 2021년 9월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을 했어요. 그래갖고 약식 기소. 구약식 청구를 하고. 예, 기소를 했는데. 근데 어떤 판사가, 이건 제가 전공이니까. 근데 판사가 정식 재판을 회부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벌금 재판으로, 약식 재판에는 적합하지 않다. 지난해 11월에 한 그래서 거예요. 실제 공판이 열렸어요. 예. 공판이 열리니까 500만 원 약식 청구하면은 관례적으로 예. 그 정식 재판 열리더라도 검사가 구형을 똑같이 합니다. 검사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500만 원이 적당하다고 해서 약식 청구한 거기 때문에 예. 그 구형도 500만 원 하는데 네. 판사가 이걸 훨씬 높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 박병곤 판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실형을 선고했죠.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요. 네. 6개월. 사안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박병곤 판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인이 뭐 깊이 있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이념적이랄까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랬는지 그건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검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해서 약식 기소를 한 사안을 정식 재판에 회부를 했고,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 지금 8월에 6개월 징역형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좀 사법부라든가 법조인들도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정치인의 발언이고, 또 본인이 다 사과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안들과의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할 때 6개월 징역형은 좀 과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그 뭐 사안은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 박원순 지사가 시장이 네. 노무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이 정치 보복이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의원이 네. 그날 뭐 저기 박연차 씨한테 그 돈 받은 것 때문에 부부 싸움이 벌어졌고, 그날 권양숙 씨는 집을 나가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날 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걸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렸죠. 예, 올렸는데 금방 또 지웠죠. 예. 예, 그런데 아마 그 고발이 들어왔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 그러니까 아들이라든가 권양숙 여사 측에서 고소를 한 거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하고 또 명예훼손으로 예. 고발을 하니까 검찰에서 조사해가지고 이거는 허위 사실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식 기소, 그건 무죄는 아니잖아요. 예. 약식 기소를 했는데 지금 그 약식으로 들어올 때 대부분은 그냥 약식 명령 그대로 나갑니다. 500만 원 벌금 나가는데 판사가 읽어보고 이거는 너무 약하다. 예. 아니면
무죄기가 있다. 예. 이러면 정식재판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약식으로는 무죄를 선고할 수가 없어요. 예. 약식 명령은.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500만 원은 이 범죄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 그 다음 아니면 무죄를 해야겠다. 이러면 이 정식재판으로 보내는데 이 보통 다른 판사가 보내고 그 다음 다른 판사가 정식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아마 박병곤 판사가 약식 담당도 하고 아마 형사 단독 판사도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좋은데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판결을 읽어보니까 제일 문제가 있죠. 이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공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공인이 아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 박병곤 판사의 어떤 언론관이라든가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관이 얼마나 저하고 다른지 모르겠는데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권양숙 여사는 최고의 공인입니다. 그렇죠.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고 정치인인데 그게 공인이 아니라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연예인들도 다 공인이라고 공인이라고 그러죠. 그 공인성이 조금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그렇죠.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우리 그때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한 말 같은 게 떠돌아다니기도 했어요. 다 떠돌아다녔고 그것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책까지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사실관계가 좀 모호한데 이게 이제 정진석 의원이 이게 진실인 걸 입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입증이 됩니까? 그게 둘이 부부 사업한 걸 어떻게 알아요? 그다음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게 수사가 중단돼 버렸지 않습니까?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동기를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권양숙 여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으로서는 그냥 의혹을 제기했다가 갑자기 그게 의혹이 사실인 걸 밝히지는 못하니까 검찰은 약식으로 계속 검찰의 판단은 아마 이 공인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봤을 겁니다. 그리고 정진석 의원이 검찰 단계에서도 잘못을 사과했어요. 하니까 이 정도는 약식으로 기소하자. 그렇게 했는데 박병곤 판사가 그걸 정치재판에 회부하고 그다음 저는 정치재판 회부했으면 집행유예 아무리 세더라도 집행유예 정도 하면 맞는 사안인데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정진석 의원은 어떤 공인에 대한 판단 문제에 있어서 아주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러겠죠. 뒤통수를 맞았고 일단 피고인으로서는 있죠. 이 실형이 선고되면 정말 초조합니다. 이게 항소심 가서 또 박병곤 판사와 같은 견해를 가진 재판장이 하면은 항소 기각되면은 거의 수감이 돼야 돼요. 실형은. 그러겠죠. 고법에 가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고법은 아니고 이제 지방법은 항소부에서 하는데 이거는 단독 판사가 한 사건이니까. 단독 판사니까. 그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형사항소부 1부에서 11부까지 있던가 하는데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 공인 개념에 대해서 언론 관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부장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생각 가졌으면은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항소심 가면 바로 잡아질 겁니다. 이거는. 이 정도 사안이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고영주 변호사 사건. 그 외에도 명예훼손이 가는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정치인에 대한.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죠. 끝났죠. 한동훈 장관이 계좌를 들여봤다 했다가. 노무현 재단 그런 계좌를 들여다봤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유죄 인정하는 건 판사의 어떤 재량이고 좋은데 그거는 자기의 법률적 판단이고 그런데 아무리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이 나오는 형은 형평에 맞아야 된다. 아니 정진석 의원이 다른 재판부에 갔으면 이건 벌금 500 검찰이 구형해서 나오든지 아무리 어떤 딴 판사 만나도 집행유예 정도 나올 사안이 완전히 이거는 그냥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그렇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있죠. 저는 이런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문제 역사적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사적 문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걸 우리 사회가 관용할 때 받아들일 때 사회가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입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입만 뻥끗 하면은 전부 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게 되는데 사실관계가 지금 명백히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다만 허위라는 걸 진실한 걸 입증을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에서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노무현을 너무 성역화하는 판결 아니냐. 노무현에 대해서는 비판조차 못하느냐.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최고 전엄에 대해서 불경죄를 범했다는 그런 판결이나 다름없다. 북한하고 똑같네요. 예. 그래서 박병건 판사도 유력 정치인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편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엄청난 공적 관심사였습니다. 그렇죠. 저도 궁금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부터 그런 부정비리 이런 건 아주 철저히 특권의식 이거 뿌리를 뽑겠다고 했던 거 사안 그렇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부인 권장숙 여사와 그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을 받은 그 뇌물죄로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중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수사조차도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정지석 의원 자체도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수사 기록을 볼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요. 수사가 다 끝났더라면 그 기록을 놓고 보자 했을 텐데 그것도 중단해서 없었던 사안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이인규 중수부장 예. 수사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하면서 그 수사가 중단돼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진석 의원으로서는 있죠. 자기가 수사 담당 검사도 아니고 그런 의혹이 시중에 의혹이 있다는 거 그걸 말했는데 그에 대해서 진실은 뭐 거의 뭐 입증하는 게 불가능하고 네. 이런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공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실형을 선고한다는 거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박병권 판사에 대한 어떤 성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언론에서는 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박 판사도 그 판결문을 보면 상당히 강해요. 네. 매우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 판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지나칠 정도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것이었느냐. 지금 정진석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게 아니라 당시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 보복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니까 본인으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까지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아주 1급 참모였고 네. 측근이었기 때문에 그걸 좀 아니라는 것을 해명 내지 변명하기 위해서 SNS에다 글을 썼는데 그게 좀 논란을 빚어서 바로 내려버렸다. 그리고 그 후에 충분히 사과도 했다. 그 유족들한테. 그런데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감정적 판결 아니냐.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악의적이고 그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솔한. 경솔했다 그랬는데 제가 그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 이런 말을 같이 되지만 제가 그걸 보아도 악의적인 거는 아닌 것만 경솔한 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예. 악의적이 아니라는 거. 예. 근데 지금 실형 선고하면서 이거는 제가 죄송한 말씀이에요. 그 판사는 있죠. 뭐 내가 박병곤 판사는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어떤 악의적이고 경솔해서 6개월을 한 게 아니고 6개월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이 말이 들어. 범죄 행위를 악의적이고 경솔한 안 그러면요. 악의적이 아니고 경솔한 것만으로 실형을 선고하기는 부적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이 박 판사가 만일에 정치재판 회부까지 했으면요. 딴 판사가 있으면 저는 오히려 이건 공적인 사항에 대한 거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정치재판 회부할 수도 있어요. 예. 심지어. 예. 그런데 박 판사 본인이 회부하고 그게 사건 배당이 아마 박 판사한테 된 것 같은데 이게 돌아가면서 단독이 상당히 많거든요. 단독 판사가. 예. 된 거 보면은 박 판사가
정식 재판을 해부할 때 자기한테 만일 배당이 되면은 이미 실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그 판결문 이유를 아주 아까 강하게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맞아요, 그 말이. 그런데 이거는 실형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박 판사가 쓴 판결문의 모든 표현이 가장 최악으로 달리고 있어요. 악의적이고 경솔하고 거칠고 그다음 표현의 자유 범위가 아니고 그다음 공인이 아니고. 근데 그 중에 공인이 아니고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거칠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조금 뭘 거칠다고 하는지 이재명 대표가 형수한테 욕을 막 하고 이런 거 거친 거지. 이건 자기 의견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다시 바로잡아질 것 같고 나 거칠다는 것도 그런 표현 줘도 거칠다 하면 이거 뭐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고 그다음 심히 악의적이라는 거 그거는 정진석 의원이 그렇게 금방 내리고 SNS에서 사과하고 이런데 그렇게 악의적이다? 악의적이고 아니고는 결국 그 사람이 그 행위 전후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솔하다고는 그건 왜냐하면 그 진실임을 입증 못했으니까 어디 알아보고 근데 알아보기도 힘들지만 여하튼 그 박 판사 표현대로 그 중에 경솔한 거 한 개는 제가 양보할 수 있는데 나머지 세 개는 양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박 판사로서는 이 나머지 세 개를 갖다가 그렇게 써야지 실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실형을 때려야겠다는 그런 작심을 하고 맡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뭐 조선일보 보도가 확인은 제가 못 해봤습니다만은 이 박병권 판사가 대학 시절에 운동권이고 대학신문 기자도 했고 특히 유시민 추종자라는 거예요. 판사들한테도 그 유시민의 글과 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고 높아 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런 그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박병권 판사도 이른바 사법부에 좀 진보 좌파 성향의 뭐 우리법이라든가 인권법 연구에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했는지는 뭐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좀 그런 성향이 아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대고 감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렇게 대놓고 비판해? 한번 혼나볼래? 뭐 이런 거 아니었나 하는. 그래서 정진석 의원도 이건 감정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판결은 존중을 하겠다. 항소해서 다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정진석 의원도 제가 볼 때는 항소하면은 결론이 뭐 유죄 무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양형 형을 정하는 거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성향 때문에 이러지는 제발 않기를 후배 판사가 그런 의도로 했지는 않기를 좀 바랍니다.